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파문은 좀처럼 가시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제 질문을 했던 기자들의 태도, 자세, 내용 모두 다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못 물어보느냐,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중계한 방송사에서 토론자로 나온 패널로 나온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전국의 기자들한테 비판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참 실망스러웠다.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전에 기자들을 알고 지적한 건 아닌가, 이런 의혹까지도 나올 만큼 어제 기자 선정은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자들은 질문을 못했습니다. 작년만 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TV조선 채널A 기자도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KBS, MBC, SBS 기자들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방지 기자들도 잡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연의 일치인 것인지 우연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좀 더 속 시원하게 국민들을 대변해서 물어볼 만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북한의 김계관 고문이 저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대놓고 비난하고 망신을 주고,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나 메아리 같은 걸 보면 거의 문재인 대통령을 바보 만드는 논평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런 질문 못하느냐, 그런 논평 못 내느냐, 또 이 지경까지 왔는데 한미관계가 어떠니, 이런 말을 지금 할 수가 있느냐, 또 지금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는데 이유가 뭐냐, 문재인 대통령은 알고 있느냐, 물어볼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어제 기자회견을 보던 많은 국민들은 속 터져서 못 보겠다는 말들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어제 결정적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물론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 또는 당황한 정도, 이렇게 본다면 어제 두 개의 질문은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이 놀란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본 조국 전 장관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나오자 착잡한 표정, 조금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를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말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졌습니다. 정면을 바라보던 문재인 대통령, 다른 질문 때는 기자를 응시하거나 정면을 봤는데 다른 질문 때와 다르게 이 질문을 받을 때는 시선이 45도 정도 아래로 고개를 내렸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이 말도 본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준비된 답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답변 때문에 특히 고초란 단어를 아주 힘줘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 이 말에 대해서 어제 야당은 폭발했습니다. 국민에게는 빚을 진 게 없고 조국한테만 빚을 졌느냐.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조국 전 장관도 내가 데리고 일했던 사람이지만 문제가 있다면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기 바란다, 이 정도 멘트는 나와야지 그게 공정과 정의를 대변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받고는 말의 속도가 늘어졌고 어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도 시선도 45도 정도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는 아주 잘못된 답변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결정적 순간 하나로 꼽힐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임기가 끝난 후에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의 퇴임 후는 비극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임기 말도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구속되거나 측근들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고, 대통령의 인기는 임기 말에는 급속히 떨어져서 식물 대통령이 되기가 십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이 질문을 받고 예상치 못한 질문인 듯 하하하고 쓴웃음을 지으면서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대통령 이후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대통령으로 끝나고 싶다. 대통령 이후에 전직 대통령 기념 사업이라든지 현실 정치하고 계속 연관을 가진다든지 그런 것을 일체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자, 이 답변에 대해서 국민들은 많은 생각을 할 겁니다.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잊혀진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에 있었던 많은 비리 의혹들에 대해서 혹시 수사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꼼수나 술수를 생각하지 말고 정직하게 국민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대목은 상당히 문 대통령도 의외의 질문이라는 듯이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화가 난 것은 모두 22명의 기자들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22명. 상당히 많은 기자들입니다. 미국 백악관 기자회견 같은 걸 보면 미국의 대통령들은 그래도 영향력이 강한 매체, 전통과 역사가 있어서 미국 국민들이 신뢰하는 매체 기자들,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우를 합니다. 그 신문이, 그 방송이 백악관의 주인인 미국 대통령을 비판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작위로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주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108분 동안의 기자회견, 22명의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잘 못 듣고 못 보던 이름의 매체들 기자들은 질문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기자 기억나십니까? 딱 한 명 했다고 합니다. 종합일간지 기자는 서울신문 한 명 했습니다. 조선동아중앙 못했습니다. 기회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종합편성 채널, 채널A, TV조선, MBN, JTBC 간사를 맡은 MBN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질문자로 지목받지 못했습니다. TV조선 기자가 만약 질문했다면 상당히 아픈 질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상대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는 언론들, 조선동아중앙이라든지 문화일보라든지 TV조선, 채널A 질문자 선정받지 못했습니다. 자, 기자들 자리는 사진에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로 앞에 앉은 기자들을 많이 지적하더군요. 미리 짜고 앉은 것은 아니겠죠.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적어도 이런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면 어느 정도 매체 영향력이 있는 기자들은 몇 명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조중동, TV조선, 채널A 등등을 배제하고 KBS, MBC, SBS 그리고 조금 미안합니다만 마이너한 언론사들이 기자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지 기자도 했습니다. 외신 기자들도 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상상은 갑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질문 기회를 얻기 위해서 돋보기 하기 위해서 한복을 입고 부채를 든 기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참 수준 떨어지는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는 그래도 한 번씩 흥미로운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경기방송인가요? 한 여기자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해서 화제가 된 적도 있고 KBS의 송현정 기자의 1인 인터뷰도 상당히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기자들은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청와대가 적당히 올해 총선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한 것은 설마 아니겠죠.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참 안타까운 기자회견이 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